방금 저한테 물어보신 거는 거의 100이면 90일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100이면 90이 다 그렇게 네. 하시나요? 자, 일단은 이제 홀덤 펍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일단은 도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까지는 네. 이제 알겠는데, 이제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홀덤은 마인드 스포츠고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홀덤바 같은 경우에는 주류랑 같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술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랑 홀덤을 플레이를 했을 때 장기적인 계산이나 심리전을 이용한 그런 홀덤이 진행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이런 거로 생각하셔가지고 중독인지 아닌지 사연자님도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송복기님이 말씀에서 네. 이 마인드 스포츠가 조금 모순이라는 얘기가 드러나네요.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이걸 스포츠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모순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이주영 선생님을 찾아오는 내담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 중에도 혹시 이렇게 홀덤에 빠져서 힘들었던 분이 계셨을까요? 상당히 요즘 들어 많아지고요. 네. 저는 홀덤으로 10억 이상 잃으신 분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놓고 불법하는 그런 홀덤으로 10억 이상을 잃었는데 시작은 홀덤 펍이었죠. 지금은 네. 단도박을 하시는데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있었냐면 다른 분을 통해서 이분이 홀덤 펍에 나타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한테는 도박을 끊었다고 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진짜였어요. 도박을 끊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이제 무슨 합리화를 했냐면 아이스 커피 한 잔 먹으러 갔다. 하지만 그냥 길 보고 그 얘기 나누고 네. 뭐 해? 그러면 아예 나 안 해. 단도박.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홀덤이 주는 다른 도박과의 다른 차이점 중에는 이 사교성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우리가 도박 문제 평가를 할 때 분명히 체크하는 난 중에 나와 있는 게 사교성과 관련된 도박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취약한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홀덤 펍은 좀 조심해야 되는 도박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접근성입니다. 느껴지는 건 굉장히 약하지만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진입 장벽이 낮다. 네, 강원랜드가 괜히 정선에 있는 게 아니고 라스베가스가 괜히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다 국가에서 접근성 때문에 고려를 해서 도박 사업장은 최대한 멀리 네. 가기가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곳에서 일하신 우리 성복기님 어떻습니까? 20, 30대가 많이 오는 이유. 홀덤 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주 2만 원이나 3만 원 그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를 하고 홀덤을 같이 경하게 되는데요. 1차로 다른 술집에서 술을 기본적으로 조금 드시고 오셨다가 그 다음에 홀덤이라는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주원 선생님, 네. 이렇게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도박 같은 데 가면 기본 머니 같은 걸 주잖아요. 그걸로 한번 해봐 해놓고 그게 이제 다 소진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까? 그럼요. 중독의 모든 중독의 특성이 내성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2만 원, 뭐 15,000원으로 재미를 봤다면 네. 다음에는 그만큼으로는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이제 딜러분이시니까 이제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은 좀 심각한데? 라고 느끼시는 사례들도 좀 보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작은 2만 원, 3만 원 그런 조금 비교적 접근성이 낮은 그런 홀덤 펍에 방문하셔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2만 원, 3만 원에서 1등을 했을 때 그 금전적인 쾌락감이 좀 이제 우승을 몇 번 해보셨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높은 높은 레벨로 그때 좀 떠나시게 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세요. 그러면은 전형적인 중독자의 길로 가는군요. 패턴입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도박,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토토라든지 경마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박들과 비교해서도 홀덤이 조금 더 위험성을 갖는 요인도 있을까요? 상담하시는 전문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다른 질병에 비해서 네네네. 내담자의 저항이에요. 부정. 아,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깨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이 걸려요. 내가 중독자다, 내가 중독자가 아니다, 이 싸움으로만. 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합법이다 아니다부터까지 붙어버리고 네. 이게 스포츠다 아니다로 붙어버리면 네. 그 궤변에 불필요한 시간과 그 치료적 접근이 너무 어려워져요. 예, 그런 걸 바카라는 무조건 도박이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홀덤은 그런 논의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네. 도박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 의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 실력의 차이는 너무너무 많이 나죠. 유일하게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스포츠라고 한다면 홀덤이에요.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확률은 소위 말하는 운이에요. 그렇죠. 전문가라 함은 그 운을 매우 극히 예, 운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이것이 스포츠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실까요? 타이거 우즈가 오면은 제가 아무리 잘 때려도 골프 못 이깁니다. 한 100, 1000판 추면 한 판? 아, 그뭐 한 판도 차이가 안 나겠죠. 그건 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네. 홀덤만큼은 그렇게 안 돼요. 차유림인가요? 차유림 씨 오면은 제가 당구 치죠. 네, 당구 네. 1000판을 쳐도 못 이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운이 작용, 그러니까 뽀록이라고 하죠. 당구에 뽀록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 실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2년 전에 홀덤 문제로 이제 내원해주신 이제 내담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홀덤을 하시면서도 또 휴대폰으로 이제 뭐 배팅이라든지 이런 걸 동시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기억이나 경험 있으신지? 그러니까 방금 저한테 물어보신 거는 거의 100이면 90일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100이면 90이 다 그렇게 네. 하시나요? 네. 오프라인 홀덤이 오프라인 홀덤이 있고 온라인 홀덤이 있는데요. 네. 오프라인으로 홀덤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휴대폰으로도 같이 하세요. 동시에. 네, 오프라인으로도 홀덤 하시면서 온라인으로는 또 다른 방 홀덤을 또 하시고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온라인은 불법인 거잖아요, 명백히. 그럼요. 그쵸? 100% 온라인 도박은 홀덤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게 네, 불법 도박에 빠져 있다고도 봐야 되겠고 이 오프라인에서 홀덤을 하시는 것이 이 도박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 정말 게이트 역할을 도박입니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데이터로서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 사연자는 저희가 볼 때도 어느 정도 중독이 느껴지거든요. 네.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옆에 여자친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마약 중독보다 도박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전두엽이 느끼지 못하게 서서히 잠식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분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조언에 저항도 생기지만 자기를 되돌아본다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조절을 하셔서 안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저는 굳이 전문가의 개입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오셔서 예방교육 정도 받으시면 좋을 정도고요. 네네. 그런데 내가 안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예민해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불필요해지거나 이렇게 되거나 내가 끝내 못 이기고 가서 하게 되더라. 네. 그거는 돈에 잃고 따구를 떠나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거라고 좀 봐져요. 일단 인지한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네. 그걸로 인해서 조금 벗어나겠다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자니 굉장히 어떤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면 네. 이미 조금 깊게 빠져 있는 그렇죠. 상태니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성복기님, 자 우리 성복기님은 업장에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복기님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어떤 조언들을 해주시고 계십니까? 아까 이 자리를 빌어서 홀덤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네. 홀덤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쾌락도 있고요. 홀덤에는 만약에 자기가 쥐고 있는 카드가 게임이 진행되면서 역전이 되면은 그에 따른 쾌락도 분명히 와요. 이런 쾌락에 빠지게 되면은 금전적인 피해도 생기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위태위태하다면 하루빨리 치료받고 잘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복기님께서 우리 사연자를 포함해서 홀덤을 하시는 전체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이주원 선생님께서도 홀덤을 하시는 그리고 또 홀덤으로 인해서 좀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홀덤 이 열풍이 제2의 바다 이야기 사건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낮고 우리 거주지 주변에 그 객장들이 생기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법의 틈새를 파고든
하나의 합법도 아닌 불법도 아닌 편법이거든요. 네. 바다의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태생이었습니다. 자, 빠르게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고 있는데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등 이제 관계부처 등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이렇게 홀덤법 불법 대응 TF를 꾸린 상태에서 이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많이 심각해진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여가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또 12월까지 홀덤법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집중 단속도 하고 이제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조금 경계하기도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문화, 트렌드의 문화로 바라보기보다는 네. 약간은 좀 도박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